여러분, 65세를 넘으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건강? 돈? 아니면 자식들과의 관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삶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게 많아지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묘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행동 하나라도 하면 평생 쌓아온 품위와 평화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괜히 자식 일에 간섭했다가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거나 동네에서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굴다가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뒷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나이 들수록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넘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노년의 삶이 훨씬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이 될 겁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욕한다고 욕하지 말라. 죽은 사람은 욕먹지 않는다. 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욕한다고 똑같이 욕으로 되받아치고 싶을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욕했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잠깐만요. 그 순간 당신이 뭐라고 반응하든 상대방은 더 기세등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작 욕을 되받아친 당신은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고요? 욕이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법이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늘 친절한 어른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저분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라는 험담을 퍼뜨렸죠. 이 소문을 들은 할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어머, 저분 평소에 온화한 줄 알았는데 소문 들으니 진짜 그런 면이 있는 건가 봐. 욕을 되받아친 할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을 욕했던 사람보다 더 나쁜 이미지를 얻게 된 겁니다. 욕을 들었을 때 그걸 되받아치는 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상대방은 더 신나게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거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대응을 보고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욕이란 건 결국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더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욕을 되받아치면 내 감정도 망가집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분노에 휩싸이고 마음은 불편하고 온종일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욕먹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욕하는 사람도 반응이 없으니 흥미를 잃고 결국 그만두게 되니까요. 욕을 들었을 때 최고의 대응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당신을 욕해도 당신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며 흘려보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공격할 대상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욕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이 진짜 당신을 증명합니다.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동요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욕은 결국 욕하는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듭니다.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지루해질 뿐 아니라 스스로를 더 부끄럽게 느낄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욕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야말로 내 성공의 증거야. 내 이름이 그 입에 오를 만큼 내가 중요한 존재인가 보지. 결국 욕이란 건 소모전일 뿐입니다. 똑같이 욕으로 되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먹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누군가의 험담에 속지 않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보세요. 이기는 사람은 언제나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오지랖 넓은 사람처럼 실속 없는 사람 없다. 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남의 일이 궁금해지는 걸까요? 자식이 뭘 하든, 친구가 누구를 만나든, 이웃이 뭘 먹든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도 꼭 한마디 하고 싶어지는 이 충동.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 참견 절대 환영받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동네에서 유명한 오지랖 대장으로
이웃집 개가 짖어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키우세요? 친구가 새 옷을 입으면 이거 어디서 샀어? 얼마나 줬어? 라며 물어보는 게 취미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 일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엄청나게 기분이 상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조차도 요즘은 만나면 자꾸 사사건건 물어서 불편해라는 뒷말을 하기 시작했죠. 오지랖 넓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참견은 하지만 그 참견으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하죠. 왜냐고요? 아무도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간섭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식이 무엇을 하든 이웃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들수록 오지랖이 넓어질까요? 아마도 자식들이 독립하고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지만 불필요한 말을 하면 남에게 짐이 됩니다. 이제는 참견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세요. 나의 취미, 건강, 행복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내 삶을 돌보기도 바쁜데 남의 삶까지 끌어안고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지랖이 넓을수록 관계는 좁아지고 외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입니다. 내가 참견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일은 내려놓고 내 삶을 더 꽉 채워보세요. 나이 들수록 멋진 어른으로 기억되려면 입보단 행동이 중요한 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마웠던 기억만을 간직하라. 괴로웠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려라. 입니다. 여러분,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 적 있죠? 아니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당했지? 라며 스스로를 자책한 적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괴로운 기억들 붙들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괴로운 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그걸 끌어안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30년 전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죠. 그런데요, 그 친척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만 여전히 그 기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며 화를 내곤 했죠. 문제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그만하면 안 돼?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결국 괴로움은 오롯이 할머니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괴로운 기억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기억은 현재에도 살아 움직이며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과거의 감정에 매달려 내 인생을 망쳐야 할까요? 반대로 고마웠던 기억은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던 순간, 내가 기뻤던 경험, 마음이 따뜻했던 일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죠. 그런 기억들은 지금의 나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괴로움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고마움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운 기억을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첫째, 용서하세요.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고마운 기억에 더 집중하세요. 과거의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한 일들을 새롭게 적어보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괴로운 기억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갈 만큼 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은 괴로움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빛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괴로운 기억을 내려놓고 고마움이라는 햇살로 당신의 삶을 가득 채워보세요. 결국 고마운 기억은 당신을 웃게 만들고 괴로운 기억은 당신을 늙게 만듭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고마운 기억만 간직하세요. 그게 노년에 빛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지 말고 등산로에서 라디오 틀고 다니지 말라.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1순위다. 입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만 들리겠지 하며 크게 떠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등산로에서 좋은 음악이라며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닌 적은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행동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 아시나요? 제발 저 어르신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속으로 외치는 그들의 눈빛 못 느끼셨죠?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며 트로트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녔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등산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뒤를 걷던 젊은 등산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어폰을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대꾸했죠. 이게 뭐 어때서? 이건 다 같이 즐기라고 트는 거야. 문제는요. 그날 이후로 그 할아버지는 동네 등산로에서 슬슬 눈총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를 피하더랍니다. 결국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억울해하다가 혼자 외로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친구와 웃으며 떠들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저 사람 나이가 들었으니 눈치도 없나 봐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 수 있죠. 큰 소리를 내는 건 단순히 시끄러운 걸 넘어 상대방의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하며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사소한 예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결국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꿔보세요. 라디오는 이어폰으로, 목소리는 한 톤 낮추기. 내가 즐겁게 노래를 듣고 싶다면 내 기쁨은 나만 누리도록 하는 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내 목소리가 아닌 내 품격이 들리도록 행동하세요. 결국 노년의 멋은 저 사람은 배려심이 깊다라는 평가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공공장소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이미지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5번째는 모여서 남을 흉보지 말라. 나이 값하는 어른만이 존경받는다. 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대화 나눈 적 있으시죠? 그 집 며느리 진짜 별로야. 저런 애가 어디서 시집을 왔는지 몰라. 아니면 저 사람은 맨날 저 옷만 입고 다니더라. 돈이 그렇게 없나? 뭐 한 번쯤은 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흉복이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결국 본인까지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이런저런 사람들 뒷담화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저희 모임 끝나면 어머님이랑 다른 분들이 제 흉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할머니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아니, 내가 남 흉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흉보는 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네. 결국 그날 이후로 모임에서 대화가 점점 어색해지더니 친구들 사이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흉보는 습관은 관계의 독입니다. 흉보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결국 내 이미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저 사람 저 자리에서는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라는 불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흉보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만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뚤어지고 내 삶의 행복도 줄어들죠.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노년에는 이런 태도가 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보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신 칭찬과 격려를 해보세요. 그 집 며느리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대단하네. 저 사람 저 나이에 저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보기 좋아.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에 품격이 담겨야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입을 통해 나의 품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법이죠. 오늘부터 모임에서 남 흉보는 대화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지 느껴질 겁니다. 노년에 존경받는 어른은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지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6번째는 화내지 말라. 화를 내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게 얼마나 무섭고 쓸모없는 행동인지 아시나요? 화내는 순간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결국 상대방은 싸늘한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보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 하죠. 그럼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상처받은 나 자신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했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라고 소리쳤고, 음식점에서 주문이 늦게 나오면 종업원에게 여기 장사 접으려고 하나? 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화를 내는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 후엔 언제나 더 큰 후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날 버스에서 쏘아붙인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소리쳤나? 저에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화는요, 상대를 겨냥해 내뱉지만 결국 가장 깊게 상처를 받는 건 화를 낸 나 자신입니다. 왜냐고요? 화를 내고 나면 상대방은 떠나거나 잊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후회와 자책이 남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를 참지 못하면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받거나 왜 저렇게 신경질을 부려? 라는 뒷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화내는 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아시나요? 화를 낼 때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화내는 건 단순히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내 건강을 갉아먹는 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화를 내서 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대부분의 경우 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를 참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이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화내는 어른이 아니라 여유 있는 어른으로 기억되는 것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화는 결국 나를 갉아먹고 관계를 망치며 내 이미지를 추락시킬 뿐입니다. 이제 화 대신 침착함과 여유로 삶을 다스려 보세요. 결국 화란 던지는 순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오는 건 언제나 내 마음에 박히는 커다란 부메랑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과 품격을 위해 그 화는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7번째는 인간관계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관계가 가까울수록 나중에 크게 데인다. 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가끔은 너무 가까운 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리가 적당해야 관계도 오래가고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데인다 못해 불타버릴 수도 있어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동네 친구와 너무나 친했습니다. 집에 오가며 수다를 떨고 가족사까지 공유하며 지냈죠.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며느리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고 할머니는 내 며느리도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다 똑같아. 라고 맞장구를 쳤죠. 문제는 그 친구가 이 말을 며느리에게 전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보셨군요. 앞으로는 좀 거리를 두겠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말 한마디에 민감해지고 작은 오해가 큰 상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의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허점이나 단점이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걸 너무 자주 들춰내면 관계가 쉽게 금이 간다는 겁니다. 너 요즘 왜 그래? 그건 좀 고치지? 이런 말들은 결국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감정의 벽을 쌓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말 한마디에 상대가 크게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필요 이상으로 깊게 끌어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챙길 수 있는 건강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친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거리가 적당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가고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필요할 때는 다가가지만 불필요한 참견이나 간섭은 하지 않는 게 핵심이죠. 노년에는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혼자 살아가는 법도 알고 함께 어울리는 법도 아는 어른이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관계에 금이 가고 너무 멀리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 때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도 집안의 온도와 같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함을 유지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65세를 넘으면 실수 하나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 나이에 왜 저래? 라는 뒷말을 부를 수 있죠. 잘못된 행동은 쌓이고 쌓여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노년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흐트러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단단히 잡으세요. 당신의 노년은 당신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